답답한 파리 생제르맹의 맥을 뚫어주는 이강인인데요. 후반 48분 오른쪽에서 환상적인 크로스로 비티냐에게 택배 크로스를 전달하였고 비티냐가 마무리 지으며 드디어 앞서 나가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답답한 PSG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후반 60분에는 비티냐에게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멋지게 가마차기 슛을 시도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음바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PSG인데요. 후반 63분 현재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평점을 살펴보면 7.7점을 받았는데요. 터치 48회, 패스 성공률 92%, 키패스 3회, 어시스트 1회, 빅찬스 창출 1회 등 맹활약을 펼치며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던 만큼 득점을 터뜨린 비티냐 역시 곧장 이강인을 찾았는데요. 비티냐는 이강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환상 어시스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득점에 대한 공을 이강인에게 돌린 세리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도 그런 비티냐에게 다가가 득점을 축하해주며 아름다운 케미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은 이전에 훈련 때에도 비티냐 선수와 즐거운 장면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어시스트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선제골 과정에서 나온 이강인의 어시스트는 이강인에게 쉬운 패스였다면서 그의 기량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왼쪽 미드필더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한 명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다면 상대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며 교체 없이도 경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선수들에게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재다능함을 주목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메스와의 경기 전에도 이강인에 대해 발언했었는데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라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수비 능력도 있다. 더불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면서 이강인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로 이적한 뒤 리그1과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합해 15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2023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매체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프랑스 매체 막시풋에서는 비티냐, 음바페, 다닐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했는데요. 킥오프 시 왼쪽을 주로 맡았던 한국 선수 이강인은 몇 차례 좋은 스루 패스에도 불구하고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 오른쪽 측면으로 자리를 옮긴 이강인은 비티냐에게 결정적인 크로스를 포함해 몇 차례 좋은 크로스를 넣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3점이라는 이례적 최악의 혹평을 부여한 망할 르파리지앵은 이번에도 짜게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음바페, 비티냐에게 7점을 부여하고 에메리, 마르키뇨스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에메리는 통계적으로 아쉬운 활약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엄청나게 주관적인 평가를 일삼는 르파리지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활약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던 다닐로에게 5.5점을 부여하는 막장 평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강인도 동일하게 5.5점을 부여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잘한 선수들에게 최악의 평점을 주는 르파리지앵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전반 45분 동안 너무 중립적이었던 이강인은 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좋은 크로스로 비티냐에게 첫 골을 선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카마라에게 추가골 기회를 잃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키프에서는 음바페, 비티냐에게 7점을 부여하고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레키프는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 이강인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비티냐에게 결정적인 크로스를 배달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료들을 위해 여러 차례 좋은 움직임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후반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와 비티냐를 위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90분에는 하무스가 그를 대신해 투입되었습니다. 파리펜스에서는 음바페 7.5점, 비티냐 7점, 이강인 6점을 부여했는데요. 이강인에 대해서는 그는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항상 정확성이나 자동성이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비티냐의 선제골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구공민 프랑스판에서는 음바페, 비티냐에게 최고 평점 7점을 부여하고 다닐로, 이강인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계속 출전하며 경기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전에는 수줍어하며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강인은 하프타임 이후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된 그는 혼란스러운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의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비티냐가 터트린 선제골을 도운 것도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유쾌한 스윙 크로스가 포르투갈 선수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정말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1월 4일에는 툴루즈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1월 15일 월요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첫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가 본인이 뛸 자리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인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SG가 감독의 계획보다 음바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토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은 18일 일과의 리그왕 16라운드 원정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음바페가 선호하는 포지션에 관해 설명하면서 음바페는 그가 뛰기로 한 곳에서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바페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고 안쪽과 바깥쪽을 가리지 않으며 포지션을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다며 다만 그를 안쪽 공격수로 기용하느냐 바깥쪽 공격수로 기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는 이날 최전방에 자리했는데요. PSG는 지난 14일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음바페도 같은 포지션에 섰지만 앞선 리그왕 경기들에서 주로 4-3-3, 4-2-2 포메이션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낯선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음바페는 후반전에 페널티킥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조용한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음바페와 엘리케 감독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음바페는 UCL 도르트문트전 이후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엘리케 감독의 발언은 음바페 뜻대로 전략을 짜는데도 그가 재활약을 펼치지 못해 승리하지 못했다고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케 사령탑 체제로 이번 시즌을 새롭게 시작한 PSG는 전체적인 팀 조직력보다 음바페가 돋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물론 베스트 11, 경기에 나서는 다른 선수들의 포지션까지 매 경기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 자리에 서며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강인도 PSG에서는 왼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는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을 소화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잦은 변화에 팀 조직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리그왕 우승을 넘어 UCL 우승을 목표로 하는 PSG로선 음바페 딜레마를 풀어야만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바페는 내년 여름 계약 기간이 끝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가 팀 승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킬리안 음바페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 매체 카날과 인터뷰에서 밝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바페의 생일을 맞이해 음바페의 아버지가 이날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또 음바페의 동생인 에단 음바페가 후반 추가 시간 그라운드를 밟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음바페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메스전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프랑스 매체 카날과 경기 후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우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좋은 해결책을 찾았고 승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음바페가 넣은 골에 대한 물음이 이강인에게 던져졌는데요. 이강인은 음바페의 골은 굉장했다며 우린 익숙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가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강인인데요. 찐케미 브로맨스 파트너 음바페의 생일인데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강인이 프랑스 컬렉션이 아니면서도 높은 인기와 실력에 배가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요. 가족끼리만 하는 생일 파티이길 바라봅니다. 인싸 이강인 선수가 안 깔 리가 없을 텐데 지난번 네이마르 떠날 때 초대받아서 보복인가요? 뭐 암튼 우리 이강인 선수 다치지 않고 주변 잡음에 신경 쓰지 않고 맹활약 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